네, 안녕하십니까. 종로학원의 김세영 선생입니다. 자, 2021학년도 대입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수능이 코앞에 와 있고요. 수능 직후 여러 대학의 논술고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 논술 전형에 대해서 몇 가지 점검 포인트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해 드릴 텐데요.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 대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포인트가 무엇이 있을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논술은 최근까지 수능 전에 실시되어 왔다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수능 후로 옮겨갔죠. 그래서 수능 후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자연계는 논술고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수능 전과 수능 후 무엇이 달라집니까? 경쟁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 경쟁률이 2배 이상 올라간 학과들이 대부분이죠. 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능 전에 실시를 하게 되면 1등급대가 무난하게 예상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원서를 잘 안 썼던 반면 수능 후로 옮겨가게 되면 1등급대 학생들마저도 원서를 보통은 쓰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가 없는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1등급 때부터 해서 2등급, 3등급, 심지어 4, 5등급 대 학생들까지도 실제 고사장에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따지면 겉보기 지원 경쟁률도 지원 경쟁률이지만 실제 고사장에 임하는 고사 기준으로 응시 경쟁률도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예년과 동일한 난도의 문제로 시험을 보게 한다면 상대적으로는 커트라인이 약간씩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작년과 대비한다면 약간 타이트하게 답안을 써내고 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부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총 고사 시간은 150분이죠. 150분 동안 수학과 과학 한 세트를 풀어내야 합니다. 자, 공통문항인 수학의 경우에는 최근의 경우에 문항별로 제시문을 별도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각 문항별로 제시문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세트형 문항이 나옵니다. 3-1, 3-2, 3-3 이런 식이죠.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올해 모의논술고사 문제도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특히 올해 모의논술에 대해서는 해설까지도 꼼꼼하게 학교 측에서 제시해주고 있으니까 반드시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수학 논술의 경우에는 기하 범위까지, 기하 교과까지도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기하는 올해 고3의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 재수생은 작년에 배웠던 거,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기하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면 현역 고3 학생에 비해서는 재수생이 약간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작년의 그 감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기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고3 일선 선생님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기하 부분의 출제를 상대적으로는 꺼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조심스럽게 예측할 경우 2차 곡선, 거기에다가 미분 같은 거를 살짝 끼워 얹을 수 있겠죠. 그래서 2차 곡선 파트를 낼 가능성은 있으나 기하 부분이 상대적으로 출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만약 기하가 아무래도 내심 걸린다라고 한다면 2차 곡선 부분만이라도 조금 살피고 가자라는 거 유의해 주시고, 통상적으로는 문항별로 배점이 나와 있는데 세트형 문항의 경우에는 자잘하게 쪼개놓죠.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넘어갈 때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힌트가 되기도 하니까 유의해 주시고, 문항별 배점에 유의하셔가지고 시간 안배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과학까지 충분히 풀어낼 시간 150분이면 충분할 수도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어려운 문제에 골똘하다 보면 놓치는 시간이 생겨날 수도 있죠. 그래서 놓치는 문항이 생겨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좀 유의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는데 시험장에서 나와보니 그 문제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였더라. 이러한 아쉬움을 갖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유의해 주시고, 과학의 경우에는 모집 단위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물화 생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과목이 있는 반면 선택이 불가능한 과목도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에 일단 주력하여서 대비를 하시는 게 맞고, 과탐 1뿐만 아니라 과탐 2까지도 출제가 된다. 대략적이나마 살펴보게 되면 대략 한 50%는 과탐 2 영역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봐두시고요.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모든 과목이 그랬던 거는 아닙니다만 오전 시험과 오후 시험에서 편차가 많이 갈렸던 경우가 있어요. 특히 화학의 경우에는 오전 시험은 거의 화1에서 출제됐던 반면 오후 시험은 화2에서만 출제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유불리가 생겨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유불리가 학생들에게 발생하면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골고루 분산해서 출제하는 것이 대학 측에서 해줘야 할 일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과탐 1은 여러분들이 웬만큼은 숙지를 했을 테니까 과탐 2에 대한 대비, 미연에 일어날 그 과탐 2 폭탄 문제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과탐 2 학습을 확실하게 하고 시험장에 가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것. 자, 실제로 최근 2, 3년 동안 지켜봤을 때 수능 최저가 없이 수능 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했을 경우에 대략적으로 전체 100점 만점 중에서 70% 수준의 정답을 맞춘 학생들이 합격자들의 평균을 형성해 왔습니다. 물론 위아래 변화는 분명히 있었는데 어림잡아서 평균 내면 70% 정도의 수준의 답은 만들어줘야만 합격권에 들 수 있다라고 여겨주세요. 그러면 단순하게 배점을 고려해서 나눈다면 수학을 본인이 한 45점 정도를 획득했다라고 한다면 과학 논술에서는 25점 이상을 획득해 줘야만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유의하셔야 될 부분, 내가 이 문제를 보니까 풀 수 있었다, 그래서 꼼꼼하게 답안을 작성했다라고 하더라도 연습을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내가 쓴 답이 만점짜리 답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 유의하셔야죠. 그렇죠? 내가 그래서 수학 배점을 50점 배점, 합산 50점 배점을 다 풀었다라고 하더라도 50점을 다 받기란 쉽지 않다라는 거 고려하시고, 과학 배점을 30점에 해당하는 문제를 다 풀었다, 그러면 이 30점도 온전하게 내 점수로 다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못 푸는 문제를 다 빼고 80점 수준의 답은 문제는 풀어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70점 이상이 되기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 문제의 요건을 꼼꼼히 따져가지고 묻는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논거와 과정 중심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어주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 그러니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수학, 과학, 출제 범위를 고려하셔서 연습 삼아서 최근 기출문제와 모의논술 문제를 풀어보고 그 해당 답안이, 여러분들이 써낸 답안이 학교 측에서 제시한 해설과 예시 답안에 부합하는지 부응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요. 특히 과학의 경우에는 물리나 화학, 지구과학과 달리 생명과학 논술이 상대적으로 쉬워 보일 수도 있어요. 문항만 보게 되면. 그런데 실제로는 요구하는 사항이 상대적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있으니까 유의하셔라. 특히 생명과학 논술의 경우에는 예시 답안이 짧게 형성되다 보니까 쉬운 문제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답안을 써내고자 한다면 상대적으로 예시 답안보다 긴 분량, 그 다음에 논증을 할 때도 조금 더 깊이 있는 논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하셔라 라는 부분 좀 강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12월에 논술고사를 치르게 됐어요. 그래서 수능뿐만 아니라 논술고사장도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물론 고사장 안은 따뜻하겠죠. 그래서 이동하다가 갑자기 한기가 느껴진다거나 배탈이 느껴진다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여러분들 몸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이동이라든가 집합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철저한 방역 수칙 이런 것들 개인 위생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최대한 논술고사 직전까지는 사람들하고 일정 거리, 가족조차도 일정 거리를 두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익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고사 시간이 아니라 입실 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 유의하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여러분들 이 코로나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꼼꼼하게 준비했던 거 논술 답안지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정답에 가까운 답안을 충분히 고민하여서 써주시고 깔끔한 마음으로 고사장을 나오시고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합격자 소식을 꼭 듣게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자,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